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날이 이제 풀렸다가 네. 좀 따선해졌다가 네네.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환절기가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요즘 들어 이게 뭐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속이 이제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에 이제 환절기에 뭔가 감기도 걸리거나 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네. 더 이제 건강상의 문제들을 많이 느끼시게 될 텐데요. 이 속 답답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그렇습니다. 또 면역이 올라가고 네. 또 면역이 올라가야 이제 뭐 질병도 안 걸리고 이제 좋아질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속 답답하다 그러면 뭐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지만 보통 뭘 잘못 먹었길래 그렇죠. 체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꼭 뭐 잘못 먹어서 체한 게 아닌데 네. 뭘 먹기만 먹으면 속이 늘 답답해. 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이다 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소화불량 환자분들을 보면 대개 이제 한 30-40% 정도는 단순히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겹쳐져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네네. 어떻게 그러면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자율신경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신데 네. 보통 그 증상에 맞춰가지고 환자분들이 이게 좀 소화가 불량이다? 그럼 내과를 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이 좀 답답하다? 그러면 심장 문제를 좀 하시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리가 뭐 붓고 이렇다? 그러면 콩팥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신장을 또 검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일단은 결론부터 내려들면 자율신경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들이 누구나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은 조금씩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분의 사례를 통해서 나에게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각각의 질병들이 각각의 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근본에는 이제 자율신경 문제가 깔려 있다. 네네. 네, 이런 거죠. 일단 이제 저희 병원의 특징상 보통 다들 치료를 하다 안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 들어서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병이 들면 50대, 60대 이제 그렇죠. 이제 다 늙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병이 들 걸로 생각하지만 10대부터 최근에는 20대, 30분들이 훨씬 더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남자분인데 보통 젊은 남자가 20대 남자가 병원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20대 남자는 뭐 소화 불량은 더더군다나 없죠. 그렇죠. 돌을 먹어도 돌도 씹어서 소화시킬 나이라고 예전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중학교 때부터 20대 남자분이에요. 네.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뭉치면서 꽉 잡고 있는 이런 느낌들. 요즘 중학생이 힘들어요. 그렇죠. 엄청 힘듭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20대 중반까지 계속 넘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신경과를 이제 가본 거예요. 어떻게 내과를 다 돌아다니고 이제 신경과를 신경과까지 갔겠죠. 갔겠죠. 내과 해결 안 되니까. 배가 작동이 안 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하면 아마 신경과니까 배에 있는 신경이 작동이 안 돼서 소화불량이 생겼다. 여기까지만 들었지만 결국에는 해법은 없었다는 사실. 네. 그리고 내가 지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부정맥이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두근거리는 느낌. 그러면서 어떠냐 말할 수 없는 긴장감들이 생기고 그리고 심장이 빨라지면 무섭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러면서 압박감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꽉 조이는 느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혹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엄청 긴장이 네.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상황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많을 때 이런 일들이 좀 생긴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다른 정신과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는 꼭 공황장애 이게 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편두통이 생기는데 편두통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시야가 뻐해지고 그리고 점 같은 게 생기면서 구역질이 나면서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증상은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네. 특히 구부려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미세한 떨림이 좀 있고 그리고 이갈이가 또 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피로함, 항상 개운하지 않고 하는 피로함.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나 수족냉증이 있는데, 자, 이분 여러 가지 증상들을 실제로 저희가 한 30분 이상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0대 남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소설 쓰고 있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하면 20대 남자가 뭔 저런 것도 많아. 그렇죠. 얘는 어디 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나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건데 네. 실제 길거리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많고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이걸 내가 병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생겼다는 거는 뭔가 알지 못하지만 원인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연인이 그거를 있어야지.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되는 원인들은 점점 커가면서 결국에는 큰 문제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그렇죠. 사실들을 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각각의 이런 증상들을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찾아온 거거든요. 그 말은 숨어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의 공통 분모가 있을 텐데 바로 자율신경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뭐 이분은 뭐 내과, 신경과, 뭐 안과, 뭐 정신과, 뭐 오만 대 네. 엄청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많은 문제들의 시작을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일 간단하죠. 네. 스트레스 때문이야. 생겼어.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생겼지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이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에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문제는요, 네. 엄청 쉽게 해결이 돼요. 어떻게요? 그 병원에 딱 가잖아요. 네. 당신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이게 처방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할 뿐더러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스트레스들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설명은 이 스트레스가 결국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맞아요. 네. 그럼 그 스트레스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스트레스, 선생님이 주는 스트레스, 부장님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내 몸 안에 숨어가지고 계속 커가는 스트레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변하지 않는. 그걸 보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근골격계. 네. 말하자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과 뼈다귀의 문제. 여기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혈액순환. 특히 혈액순환을 문제를 일으키는 스트레스들. 세 번째는 내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점점 오염돼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생기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세 가지가 메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다스려주면 결국에 증상들이 알아서 좋아지는 이런 일들인데 대부분의 처방은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네. 뭐 편도통이 있으니까 두통약. 예를 들면은 다리가 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 개선제를 주지만 결코 이런 약들을 먹은다고 해서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근골격계 스트레스, 그리고 혈액순환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스트레스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해결해 보려고 노력들은 사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뭐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네. 그 방법을 쉽게 찾을 수만 있다면 네, 네. 좋을 텐데 그게 원인을 찾아내기가 혼자 스스로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지간하면 외부에서도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자율신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네, 이런 네. 이야기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와 이 증상 사이에는 자율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왜 자율신경이 나를 아프게도 만들고 내장기관병도 일으키냐면 결국 이 근골격계와 우리 자율신경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하자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심, 폐, 장, 간, 뭐 소변, 대변, 호르몬, 뭐 수면, 면역, 체온 조절, 뭐 체중 조절 모든 기능들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기관들이 다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전선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근데 그 전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척추라는 두꺼비 집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랑? 이 근골격계를 다스리는 신경이랑. 그래서 근골격계의 문제가 결국 내장기관의 문제들을 같이 일으키는데 전선들이 연결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소화불량도 일으킬 수 있고 편두통도 일으킬 수 있고 혈액순환 문제도 같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들은 각각의 기관에 있는 문제들도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근본 바탕에 있는 근골격계증, 쉽게 말하면 척추 밸런스에 관련된 접근을 꼭 해주셔야지 결국 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율신경하고 근골격계 신경이 네. 척추에서 만나게 된다. 네, 이 얘기죠. 이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되고 네. 저게 문제가 생겨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네.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니까 이 증상을 조금씩 뜯어보면서 네. 어떻게 자율신경하고 연관이 돼 있고 이 모든 증상들의 공통 분모가 어떻게 또 근골격계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20대 남자인데 소화가 안 된다. 네. 이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소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삭히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그거를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커다란 음식물을 잘게 쪼개가지고 분해하는 거죠. 우리 몸에 흡수를 시키는 걸 소화라고 하는데 그 소화는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는 이 커다란 물질을 잘게 부셔야죠. 쪼개는 네. 기계적인 소화가 있겠고 그 부셔진 것들을 녹여가지고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게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는 화학적인 소화가 있을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생들도 배우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때도. 기계적으로 부수는 건 치 아닙니까? 그렇죠. 치아. 씹기. 그 다음에 삭히는 거. 네. 이거는 소화 효소가 한다. 그렇죠. 침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건 다 배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있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자 씹어가지고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씹으려면 저작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 침을 묻혀가지고 넘어갈 때 우리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가는 그 장을 움직이는 근육도 움직여야지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신경이 근육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불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소화효소, 소화액이 충분한 양이 적절하게 나와서 그것들을 아주 녹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액이지 않습니까? 네. 액은 물이다. 그래서 일단은 탈수가 절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효소야 나와라 의식적으로 생각한다고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결국에 내 몸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그 자극이 신경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신경이 알아서 이 정도면 이만큼을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해야지를 스스로 결정을 그렇죠. 신경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있다. 그래서 기계적인 소화뿐만 아니라 이런 화학적인 소화 모든 과정에 근육이 꼭 적절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자율신경이 적절하게 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소화가 잘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소화제만 먹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근육과 관련된 신경,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신경이 어디 있냐? 척추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척추 안에 있다. 그래서 척추의 밸런스가 문제가 되면 결국 소화불량은 올 수밖에 없고 소화제를 먹어도 결국에는 척추 밸런스는 점점 나빠질 거니까 계속 양만 늘어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화불량이 뭐 한 번 오는 거는 누구나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반복이 되거나 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하게 온다. 그러면 반드시 전 척추 밸런스를 점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건강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소화불량이 생긴다. 이건 아니지만 네네. 소화불량이 있다. 그러면 척추에 문제가 동반돼서 가능성이 뭐 거의 99.9%에 매우 해당이 높죠. 된다.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를 압박해오는 심장 두근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심장이라는 것도 두근거린다는 거는 뛰는 건데 그럼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야 너 부정맥이야 이럴 텐데 그 부정맥 맞을 수 있죠. 네. 하지만 내가 뛰는 거는 근육이 뛰는 거거든요. 근육이 뛰려면은 신경이 근육 보고 뛰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렇게 뛰는 거거든요. 네. 결국 신경의 이상이 심장 근육에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이 근육으로 돼 있다. 그 말은 조화롭게 뛰어야지 되는데 그 조화롭게 뛰기 위해서는 심장은 아주 많은 전선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선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심장이 쓸데없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장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데 네. 이게 느낄 정도가 되면 물론 뭐 불규칙하게 뛰어도 느낄 수는 네. 있겠지만 규칙적으로 뛴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도하게 압박을 하고 네. 수축과 이완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횟수가 너무 많아져도 네. 느끼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가 또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죠.
일단 뭐 그런 상황을 떠나서라도 심장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뛴다. 이 자체가 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신경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또 척추에서 나온다. 근데 이게 심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뇌에서 그냥 바로 지휘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결국 목과 등에서 나오는데 네.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나옵니다. 보통 경추 2번에서 네. 흉추 한 4, 5번까지 네. 굉장히 많은 레벨에서 신경을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면 9개에서 10개 정도 쌍으로 이제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요. 그래서 이 쌍으로 나온단 말은 양쪽에서 똑같은 또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겠죠. 네, 네. 그래서 목과 등이 문제가 있으면 결국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근육의 기능 이상도 올 수가 있다. 네, 네. 그러면 언제 목과 등이 안 좋을까요? 일자목, 그렇죠. 뭐 거북목, 네. 뭐 이런 거죠. 새우등, 결국에 일자목, 거북목, 뭐 코브라목, 새우등 요즘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자세들, 네, 네. 이런 자세들이 여러분의 심장의 운동 기능들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입성 저혈압 증상이 있어요. 쪼그라앉았다가 일어나면 생긴다. 핑 돌고. 네. 그러면 아래쪽에 쏠려 있는 혈액들을 많이 적절하게 쭉 뽑아 못 올린다는 뜻인데, 네.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혈관을 꽉 짜줘야 되는 주변 근육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 또한 누가 하냐? 신경이 한다. 혈액 순환을 조절하는 신경은 자율신경인데, 그 자율신경은 보통 요추부, 그러니까 등하고 허리 사이에서 나오고요. 다리로 가는 근육을 적절하게 확 짜주는 신경은 보통 요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등과 허리가 좋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을 쭉 못 짜주니까 내가 갑자기 이런 신체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혈액순환이 빨리 공급이 안 되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리를 맨날 마사지를 해줘도 소용이 없다. 네. 결국 등과 허리를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줘야 끝이 난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갈이로 군대에서 고생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갈이가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하긴 한데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거는 모든 근육들이 이렇게 다 이완이 된 상황일 텐데 왜 이만 가냐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거는 이를 움직이는, 즉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내가 잠을 잤는데도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저작근의 문제인데, 이 저작근을 움직이는 결국 신경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신경의 문제는 결국 3차 신경과 경추신경이 관여가 되어 있다. 이것들은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특징적으로 이갈이라는 게 낮에는 안 생깁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는 안 생기는데요. 항상 잘 때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때 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그 자세에서 다시 찾아봐야 돼요. 원인을.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뭐 자율신경, 뭐 저작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영향을 주는 목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통 또한 대부분 뭐 두통이 편두통 원인을 모른다지만 우리 경추성, 목의 자세에서 오는 두통과 그리고 이 두개골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이 경막의 긴장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것 또한 이 목의 모양에 따라서 두통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두통도 사실 예전에는 원인을 잘 모르기도 했었지만 경추성 두통이라는 게 비율이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두통이 경추성 두통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도 있었지만 소화불량, 심장 두근거리고 기입성 저혈압 증상, 뭐 이갈이, 두통 모두 다 근골격계적으로는 목과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목과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은 결국 목과 등을 지나가는 신경, 특히 자율신경의 문제가 동반된 타입이다. 그래서 각각의 증상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추, 흉추, 더 나아가서 요추, 즉 전척추의 밸런스의 문제가 일으키고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약만 먹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척추 엑스레이부터 점검을 해보시면 큰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또 반드시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20대 남자한테 일어나기 힘든 일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비단 이분에 해당되는 네.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여성분들은 사실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맞습니다. 또 여성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 또 요즘은 얼마나 또 이렇게 몸매를 가꾸려고 뭐 이렇게 빼짝만 네. 다른 몸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더 쉽게 찾아오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렸었는데, 이론적으로 네. 어떻게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네. 이분의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좀 파헤쳐가지고 네.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케이스를 보고 나한테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